이번에 뭐 폭스콘 정저우 공장이 아이폰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인데 거기 한 달 동안 노동자들 가둬놓고 물하고 라면만 주니까 도망가잖아요. 막 노동자들이 거기 20만 명 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많이 도망갔거든요. IT의 신의 투자노트. 자, 오늘은 우리 곰비 PD님이랑 함께 애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3분기에 901억 달러 매출로 역대 3분기 최대 순이고 순이익도 207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실적 호조를 기록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결국 이제 아이폰 14 시리즈가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은 폭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폰 14하고 이 플러스 모델은 잘 안 팔리는데 이제 프로하고 프로 맥스 모델이 잘 팔리는 거죠. 근데 프로하고 프로 맥스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ASP 증가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스마트폰 업황이 좋진 않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업황이 안 좋은데 이게 불황의 어떤 특징이라면 이게 불황에도 명품 소비는 또 됩니다. 명품 소비는 되고, 그러면 소비 쪽에서 데미지를 받는 쪽이 어디냐면 중위층에 있는 소비층이 하위층으로 가요. 하위층으로 가고 하위층에 있던 소비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이게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그 가격 전가를 못 해요. 그런데 프리미엄 모델은 가격 전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매량에 오히려 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맥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뭐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이폰 매출이 426억 달러 늘긴 했는데 시장 예상치인 430억 달러에는 조금 못 미쳤는데요. 이게 스마트폰 수요 둔화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애플이 제일 영향을 적게 받기는 하지만 좀 영향을 좀 받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 모델이 좀 실망스러워요. 그 기본 모델하고 플러스 모델이 아이폰 13 때 썼던 AP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신제품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왕 살 거면 이제 신제품 같은 이제 프로 시리즈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아이폰 13 때는 이 프로하고 프로 맥스 비중이 50%가 안 됐는데 아마 이번에는 프로하고 프로 맥스 모델 비중이 한 60%를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플 주가 같은 경우 보면은 아이폰 14 공개 이후로 오히려 15%가량 하락했는데요. 잘 팔리고 있는데 하락한 이유가 좀 뭐라고 보면 될까요? 요즘에 약간 애플이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애플의 내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좀 많았고요. 특히나 이제 생산의 9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근데 미중 갈등은 굉장히 어떻게 고조되고 있는데 애플은 빨리 지금 이걸 시프팅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폭스콘 정저우 공장이 아이폰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인데 거기 한 달 동안 노동자들 가둬놓고 물하고 라면만 주니까 도망가잖아요. 노동자들이 거기 20만 명 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많이 도망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거고, 그게 11월 출하량이 한 30%가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전반적으로 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결국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결국 다 이렇게 밀어내기를 해서라도 이렇게 대충 타깃한 목표를 맞추는 게 이제 애플의 그동안의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국내 주식 경우도 이제 아이폰 14 생산으로 좀 수혜를 받는 데가 있는데요. LG 이노텍의 경우는 매출의 80%가 아이폰 14 프로로부터 발생하는데 아이폰 14 플러스 감산이 이제 14%로 생산 비중 확대로 이어져가지고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주가에 좀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런데 이건 마찰적인 요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 여기에 또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결국 또 물량은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구조적으로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악재, 약간 롱텀으로 보면 크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애플 내는 호조를 보는 경우인데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삼성전자 실적으로 조금 유의미하게 좀 반영이 되는 걸까요? 이번에 3분기에요. 이제 연결로 한 1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낸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한 2조 이상 낼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만 해도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연간으로 6조 이상 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잘 나온 건데, 그거는 LG 디스플레이하고 BOE 같은 경쟁사들이 아몰레드를 잘 못 만들어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1,000만 대 이상 아이폰 향 더 밀어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상이 없던 물량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가를 더 잘 받아야겠죠. 네,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RF PCB 납품하는 BH 같은 회사들이 좀 주가가 흐름이 좋았던 거죠. 애플 부품주로 들어가는 뭐 자화전자나 뭐 BH 뭐 이런 경우도 좀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면 될까요? 네, 자화전자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화전자는 카메라에서 자동 초점을 맞춰주는 이제 액추에이터, 오토포커스를 하는 그 모터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애플 같은 경우는 기술을 보이스 코일 모터라는 방식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자화전자는 볼 가이드 방식인데 이게 전력 소모도 줄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폴디드 줌 있잖아요. 이게 잔망경 구조, 뭐 1호 화소 이런 거 땡기려면 뭐 진짜 뭐 6배 줌, 10배 줌 이런 거 땡기려면 결국 폴디드 줌 기술을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좀 자화전자의 솔루션이 굉장히 좀 유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폴디드 줌이 적용되면 여기 또 검사 장비 쪽에서는 또 한미 반도체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